그날 저는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친구였던 민우와 서로를 피하다가 결국 도망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했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려버렸습니다. 태호야? 부들거리는 제 목소리는 이미 들켜버린 뒤였습니다. 태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민우는 제 뒤에서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는 너무 가까웠습니다. 돌아서고 싶어도 물러날 자리조차 없었지요. 엄마 지금 뭐 하세요? 내 친구랑 이게 대체 뭐냐고요? 저는 아들의 친구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고 민우의 손은 아직 제 손등 위에 놓여 있었지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호야, 미안해. 그런데 이건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민우의 말에 태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로 치켜올랐습니다. 어쩔 수 없다니. 민우야? 엄마가 왜 너랑 있어야 돼? 태호야, 나도 사람이야. 너희 아빠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아팠던 건 태호의 떨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 말 정말이야? 민우랑 계속 만난 거 맞아요? 숨막히는 고요가 거실을 덮었습니다. 저와 민우 그리고 태호. 세 사람의 심장이 한 방에서 서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응, 태호야. 엄마 민우랑 선을 넘어버렸어. 이미 끝났어야 했는데.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태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말. 그럼 엄마 지금 민우를 선택할 거예요? 아들을 버리고?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누굴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미라입니다. 55살 강남 역삼동 도산대로 근처에 상가 건물 3채를 가진 과부이지요. 겉으로 보기엔 부족할 것 하나 없어 보이지만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0년. 집안을 채우는 건 넓은 공간뿐 마음속에는 늘 같은 빈자리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오늘도 42층 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 야경은 늘 예쁘지만 혼자 바라보는 야경은 어떤 색으로도 따뜻해지지 않지요. 손에 쥔 컵이 식어가는 동안 현관문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아들 태호는 올해 31요. 대기업에 다니느라 바쁜 녀석이지만 오늘은 친구와 같이 온다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주 들락거리던 이름이 떠올랐지요. 문이 열리고 태호 뒤로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땀이 식지 않은 운동복 차림, 넓은 어깨. 그런데 얼굴은 의외로 순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정민우입니다. 그래, 어서 와. 운동하고 왔구나. 민우는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아이에게 괜히 마음이 쓰이곤 했어요. 혼자 자란 사람들은 묘하게 비슷한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 깊은 데에는 늘 외로움이 웅크려 있지요. 두 사람은 헬스장에서 바로 왔는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헬스장 샤워실이 고장 났대요. 여기서 씻어도 되죠? 당연하지. 수건 욕실장에 있으니까 편하겠어. 태호가 먼저 욕실로 들어가고 거실에는 저와 민우만 남았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들 성격이 밝던데 민우는 괜히 말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 뵈니까 반갑네요. 태호가 요즘 많이 고생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어찌나 바쁜지 얼굴 보기 힘들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의 말투에는 예의와 배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더 성숙해 보이기도 했지요. 곧 태호가 나왔고 민우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의 낯선 온기가 한번 흔들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셋이 식사를 했습니다. 민우는 밥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했지요.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집밥 먹은 게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많이 먹어요. 혼자 살면 끼니 챙기기 쉽지 않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저 역시 끼니를 잘 챙기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자주 굳어있는 감정만 떠올리게 하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태호가 방으로 들어간 사이 민우가 테이블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아니야, 같이 해. 그 순간 그릇을 동시에 잡으려다가 서로의 손등이 살짝 닿았습니다. 순간적인 일이었지만 그 따뜻한 체온이 묘하게 오래 남았지요.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일까? 저는 제 스스로에게 속으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밤이 늦어 두 사람을 보내고 난 뒤 하얀 벽들로 둘러싸인 거실에 앉아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오늘따라 집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엔 민우가 정리해둔 컵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괜히 오래 보게 되더군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별일도 없었는데 그 아이의 조심스러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55이 돼서 도대체 무슨...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지만 마음 한편은 잔잔하게 출렁거리고 있었지요. 10년 동안 꽁꽁 닫아두었던 어떤 감정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우와 태호가 다녀간 지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따라 아침부터 작은 일들이 자꾸 걸렸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이 낯설 만큼 조용했고 무언가 빠진 듯 헛헛했지요. 싱크대에서 찔끔찔끔 떨어지는 물소리가 집안을 더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새는구나. 그동안 혼자 사느라 이런 건 직접 해결하곤 했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손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문득 그날 민우가 싱크대 아래를 환히 보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괜히 그 아이가 생각났지요. 태호한테 한번 물어볼까? 휴대전화를 잡고 망설이기를 몇 번.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호야, 부엌 수도가 좀 센다. 민우는 이런 거 고칠 줄 아니?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민우 그런 거 잘해. 내가 말해놓을게. 문자를 읽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한번 탁 내려앉았습니다. 굳이 민우를 불러야 하나. 하지만 이미 말해버렸으니 돌이킬 수 없었지요.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태호한테 연락 받아서 왔습니다. 문을 여니 검은 모자에 운동복 차림으로 선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빨간 공구함이 들려 있었고 예의 바르게 웃으며 인사하더군요. 바쁜데 오게 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언제든 좋습니다. 그 말에 괜스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민우는 익숙한 동작으로 부엌 싱크대 아래를 열고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집안에는 공구 부딪히는 소리와 민우의 낮은 숨소리가 섞여 은근히 들렸습니다. 어머님, 손전등 좀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응, 알겠어. 저는 몸을 숙여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레 비추었습니다. 고개를 들다가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적으로 무언가 조용히 지나가는 듯한 기분. 하지만 바로 고개를 숙여 빛을 맞춰주었지요. 와, 여기 패킹이 다 달았네요. 금방 고칠 수 있어요.
작업하는 동안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뼘이었습니다. 젊은 청년 특유의 따뜻한 체온, 땀과 샴푸 향이 섞인 공기. 이 집에 오랜만에 사람 냄새가 도는 것 같아 묘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잠시 후 민우가 물을 틀어보라 했고 정말 더 이상 새지 않았습니다. 어머, 고맙네. 이 정도면 관리실 불렀어도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도와드려야죠. 그의 말투는 늘 조심스러운데 그 안에 담긴 성실함이 묘하게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커피 한잔하고 갈래? 민우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마주 앉는 것보다 더 가까운 옆자리였습니다. 그것이 괜히 더 긴장되었지요. 어머님 요즘 잘 지내세요? 뭐 늘 혼자 지내는 게 그렇지. 익숙하면서도 가끔은 허전해. 민우가 조심스레 눈을 내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살면. 별거 아닌 소리에도 마음이 덜컹하잖아요.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아무도 없으면 더 그렇고요. 그의 말이 제 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정말 똑같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비슷한 외로움의 모양을 공유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우리는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우가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보육원 생활이 어땠는지, 태호와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그 아이의 삶은 생각보다 거칠었고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다가 창밖에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 민우야. 일은 안 늦겠어? 네, 이제 가볼게요. 일어나려고 할 때 민우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 오늘 고맙습니다. 집이 참 따뜻하네요. 집이 따뜻하다는 말이 집을 지키고 있는 제게 건넨 말처럼 들렸습니다. 괜히 가슴 한쪽이 저릿해졌지요. 그 아이가 돌아간 뒤 저는 싱크대 아래 고쳐진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물 한 방울 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은 조용히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10년 동안 철문처럼 닫아두었던 문틈이 슬며시 벌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라야, 제발 정신 차려. 혼잣말을 하며 커튼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커튼은 어쩐지 닫히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날은 아침부터 뉴스에서 태풍 경보를 울렸습니다. 서울 전체가 잿빛으로 내려앉았고 창밖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42층 창문이 바람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도 마음이 그다지 편치 않았습니다. 외로움 때문인지 아니면 최근 민우가 떠오르는 탓인지 좋지 않은 날씨는 마음을 더 허전하게 만들었지요. 저녁 7시쯤 바람이 크게 불어 창문이 퍽 하고 흔들린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비디오폰을 보니 모자를 눌러 쓴 민우가 젖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찬바람과 젖은 공기가 함께 밀려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바람이 너무 세서. 이런 날씨에 왜 나왔어? 어서 들어와. 민우의 운동복은 빗물에 파묻힌 듯 젖어 있었고 머리에서 물이 한 줄씩 떨어졌습니다. 우산을 썼다는데도 태풍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나 봅니다. 어휴, 감기 걸리겠네. 빨리 수건 가져올게. 수건을 건네자 민우는 고개를 숙여 물기를 털며 말했습니다. 태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혼자 계신데 바람이 세니까 잠깐 들러달라고. 집 바로 근처라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조금 울컥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걱정해 민우를 보냈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묘하게 마음이 복잡해졌지요. 저는 서둘러 김치찌개를 데웠습니다.
찬바람 들던 날엔 따뜻한 국물이 제일이지요. 저녁은 먹었어? 아직이요. 아무래도 헬스장에 오래 있다 보면 시간 지나가는 줄 모르거든요. 둘이 나란히 부엌에 서서 찌개를 데우는데 창밖 바람이 계속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민우가 잠시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서워? 아니요, 그냥 걱정돼서요. 어머님 집은 높아서 바람 더 많이 타잖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은 비바람이 세게 치고 집안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이 이상한 대비가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았지요. 식사를 마친 뒤 민우가 문득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민우는 한동안 말없이 손목을 만지작거리다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어떤 부분이 부담스럽대요. 힘들다고. 더는 못 만나겠다고 하더라고요. 말끝을 흐리는 모습에서 그 아이가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늘 밝게 웃던 민우였지만 그 뒤에 숨어 있던 외로움이 드러난 순간이었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맞고 안 맞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 탓도 아니에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저도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 속에 담긴 진심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난 내가 부담스럽지 않은데 오히려 마음이 좀 놓여. 말을 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솔직한 말을 했는지 깨달았지요. 민우는 눈을 크게 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때였습니다. 쾅! 창문이 강하게 흔들리더니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놀라 비명을 지르며 민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나! 민우는 재빨리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있어요.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체온, 민우의 심장 소리가 제 귀에 가까이 들렸습니다. 천둥이 치고 빛이 번쩍일 때 민우와 제 얼굴은 너무 가까웠습니다. 비상등이 켜져 희미한 주황빛이 들어오며 민우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의 거리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응? 민우는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우리 둘은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날 강남의 태풍보다 더 거세게 흔들린 건 바깥의 바람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지요. 우리가 넘어선 것은 문턱도 경계도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했던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지요. 이 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은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 태풍이 서울에서 완전히 물러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밤새 다 털어져 버린 마음 때문인지 베개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요. 어젯밤 민우의 품에 매달려 있던 제 모습이 머릿속에서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커튼을 열자 어제의 광풍이 지나간 강남 도산대로는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지요. 태호는 회사에 일찍 나갔는지 식탁 위에 메모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일찍 나가요. 저녁은 친구랑 먹고 올게요. 메모 한 장의 글씨가 유난히 저를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마음을 정리해야 하는데 어젯밤 그 순간이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민우가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까지.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민우였습니다.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제 너무 놀라셨죠? 아, 민우야, 괜찮아. 태풍이 좀 무서웠을 뿐이지.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들러도 될까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면 안 되는데. 나는 또 흔들릴 텐데. 머리로는 안 된다고 외치는데. 입은 너무 순순히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왜 이렇게 약한지,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민우가 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집안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지는 듯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초인종이 조심스레 울렸습니다. 민우는 상가 건물 수리 기사처럼 작업복 같은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왔어, 들어와. 그는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창문과 벽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어제 바람이 세서 혹시 유리 쪽에 문제 있는지 보려고요. 이런 건 제가 익숙하거든요. 왜 하필 이런 말조차 이렇게 따뜻하게 들리는 걸까요? 민우는 창문 틀을 살피던 손을 털고 제 앞에 섰습니다. 어제 제가 좀 너무 가까이 갔죠? 어머님 놀라셨을까 봐 걱정됐어요. 민우야, 그건 어제 상황이 그러다 보니 그런 거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상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에게 기대고 싶었던 마음이 어젯밤엔 더 크게 드러나 버린 것이지요. 민우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먼저 제 팔 잡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고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너무 무서워서 그랬던 거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저를 향해 조용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어젯밤과는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 어제부터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혹시 어머님이 저 때문에 부담되시면 어쩌나 싶어서 저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부담되지는 않아. 자꾸 솔직해지는 제 말투가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럼 어제 일은 그냥 없던 걸로 할까요? 그 질문에 제 마음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없던 일로 한다는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걸까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없던 일로 하면 우린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민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자신 없어요. 어제 제가 어머님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거칠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오지 말아야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눈을 보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님, 제가 계속 와도 괜찮아요? 저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비록 태풍은 지나갔지만 우리 사이에는 또 다른 바람이 조용히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지요. 태풍이 창문을 흔든 건 잠시였지만 민우와 제 마음을 흔든 바람은 쉽게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다녀간 다음 날 집안 공기는 전과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똑같은 소파, 똑같은 식탁인데도 마치 누군가가 은은한 조명을 켜놓은 듯 공간 전체가 따뜻했습니다. 어젯밤의 말들, 제가 계속 와도 되나요? 어제 어머님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 문장들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정신 차리자, 미라야, 너 55이야.
하지만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일정은 괜찮으세요? 근처 역삼동 이마트에 장 보러 가는데 짐 들 것도 있고. 시간 되시면 잠깐만 같이 가실래요? 멀리도 아니고요. 그 아이의 말투는 늘 조심스러웠지만 그 조심스러움 속에서 묘하게 다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가 괜히 설렜습니다. 그래, 집 앞에서 전화 줘.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동안 가만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아무 감정도 일어나지 않던 공간에 이제는 날개 같은 떨림이 떠다니고 있었지요. 1시간 후 1층 로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남의 공기는 여전히 습했지만 어제의 폭풍과 다르게 고요했습니다. 잠시 후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편안한 운동복에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지요. 어머님, 여기요. 걸어서도 금방이에요. 천천히 가요. 역사역 근처로 이어지는 대로를 함께 걸었습니다. 평소라면 혼자 이어폰을 꽂고 빠르게 지나치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든 풍경이 다르게 보였어요. 도로변 가로수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소리, 편의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까지 마치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과일 있으세요? 요즘은 사과가 좋더라. 속도 편하고. 그럼 사과 먼저 보러 가요. 민우는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저를 챙기며 장바구니에 이것저것 넣어주었습니다. 무겁다고 들지 말라고 계산도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지요. 그런 배려가 오히려 더 미안하면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마트를 둘러보다가 민우가 문득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어제 너무 솔직했죠? 아니야, 오히려 고마웠어. 민우는 제 눈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아주 낮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순한 미소를 본 건 처음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언제나 받기만 하면 제가 더 불편해요.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요리를 해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우는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두르더니 마치 오래 살던 집처럼 자연스럽게 냄비와 도마를 꺼냈습니다. 민우야, 너 이런 거 잘한다 했니? 보육원에서는 직접 해 먹어야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익힌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조금 아려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가족의 밥상이 민우에게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풍경이었을 테니까요. 그가 미역국을 끓이는 동안 저는 시금치를 다듬었습니다. 부엌에 빛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같은 공간에서 무언가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편안했지요. 그때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어머님이랑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숟가락을 든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왜? 민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따뜻해서요. 어릴 때도 커서도. 누구한테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없었거든요. 그 말은 들리는 순간 제 마음을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그가 평생 누군가에게 바랐던 어떤 온기, 그걸 제가 주고 있는 걸까요? 부엌 스피커에서는 조용한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분위기는 더 조용해지고 우리 둘 사이의 공기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소파에 앉았을 때 민우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앞으로도 올게요. 자주 와도 괜찮죠? 저는 민우의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주 와. 민우의 표정이 처음 보는 따뜻한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선이란 건 누가 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마음에서 녹아내리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와 장을 보고 집에서 함께 밥을 지어 먹었던 그날 이후 우리 둘은 점점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잘 일어나셨어요? 점심엔 밥 드셨나요? 밤엔 오늘도 조심히 주무세요. 그 짧은 메시지들이 10년 동안 텅 비어 있던 마음의 벽을 하나씩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태호였습니다. 그 아이는 표정이 밝아지면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는 녀석이었지요. 좋은 일이 있으면 얼굴에 다 드러나는 엄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아들이었습니다. 며칠 뒤 퇴근하던 태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여요? 저는 물을 마시던 컵을 내려놓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기분 좋은 게 뭐가 이상해? 요즘 잠도 잘 자고 요가도 열심히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태호는 잔잔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요. 근데 엄마 요즘 민우랑 연락해요? 차가운 물을 마신 것도 아닌데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너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태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민우가 엄마 얘기를 많이 하길래 며칠 전에 도와주러 갔다고도 하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요. 태호는 그 말과 함께 제 표정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나는 괜히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그냥 호의로 해준 거지. 애가 착하잖아. 말하는 동안에도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그건 태호도 느꼈던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뭔가 숨기는 거 있죠? 아들의 질문은 무거웠고 그 말 하나로 마음이 확 닫혀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서 조용히 TV를 보고 있는데 휴대전화 알림이 떴습니다. 어머님, 지금 잠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태우가 오늘 저한테 연락했어요. 어머님 요즘 괜찮냐고. 혹시 제가 어머님에게 부담 드린 거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태호가 그래? 네,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잘 모르겠다고만 했어요. 휴대전화를 쥔 손이 더 떨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금방 들키겠구나. 머릿속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다음 말이 제 불안을 한순간 깨버렸습니다. 어머님 저 괜찮아요. 조금 의심받아도 저는 어머님이랑 멀어지기 싫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어떤 결심 같은 것이 느껴졌지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고맙고 미안하고 또 아팠습니다. 민우야, 우리 조금만 조심하자. 태호가 예민해져 있어. 민우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먼저 조심할게요. 어머님만 괜찮으면 저는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밤의 고요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며칠 뒤 태호가 야근을 한다고 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책을 읽다가 또다시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민우였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숨을 조금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들러도 될까요? 가까운 데 왔다가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요. 그 말에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들어와. 민우는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태호 때문에 멀어지면 어떡하나 계속 걱정됐어요. 민우야, 나도 걱정돼. 우리 사이 들키면 정말 큰일 나잖아.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가 저를 향해 조용히 눈을 들었습니다. 그래도요.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면 저도 괜찮아요. 그 말은 어떤 위로보다도 깊게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말, 누구도 제 감정을 신경 써주지 않던 그 시간들 속에서 민우는 제게 단 하나의 온기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작은 깨달음을 했습니다. 민우는 나를 의지하고 있고 나는 민우에게 기대고 있구나. 그것은 동정도 아니고 단순한 호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조용히 스며드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깊어질수록 태호의 눈빛은 조금씩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이 이미 우리 셋의 관계에 천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은 그 균열이 본격적으로 흔들리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집을 드나들기 시작한 뒤로 우리 둘은 최대한 태호의 스케줄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태호가 야근이면 잠깐 얼굴을 보았고 쉬는 날이면 일부러 서로 연락을 자제했지요. 하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게 마음처럼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더군요.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태호가 엄마, 오늘 늦게 들어가요. 팀 회식 있어요. 라고 말했던 날이었지요. 저는 그 말만 믿고 오후에 민우와 잠깐 집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은 햇빛이 적당하게 들어오고 집안은 오랜만에 평화로웠습니다. 어머님 혹시 요즘 무릎은 어때요? 지난번에 조금 아프다 하셨잖아요. 요즘은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하지 마, 민우야. 민우는 제 말에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거요. 무릎 스트레칭 하는 순서 적은 거예요. 아침마다 조금만 하시면 좋아요. 그 아이가 손글씨로 적어온 종이를 보는 순간 괜히 눈가가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제 아픔을 이렇게 마음 써준 게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네, 민우야.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우가 천천히 제 손등에 손을 포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손등을 스친 온기, 10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부드러운 체온. 심장이 괜히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삑 저와 민우는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설마 태호? 문이 열리고 태호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섰습니다. 회식이 취소됐다며 집 아니면 어디겠습니까? 손에 지갑을 들고 서 있던 아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나란히 앉아있는 저와 민우, 그리고 포개져 있던 우리의 손. 엄마!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뺐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태호의 표정은 마치 멈춰버린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민우야, 너 왜 여기 있어?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고개를 숙여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태호야 방금 잠깐 들른 거야. 어머님 무릎이. 무릎 때문에 집까지 찾아와? 태호의 목소리는 분명 평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습니다. 분노가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태호야, 오해하지 마. 민우가 그냥 잠깐 들러준 거야. 하지만 아들은 이미 우리 둘의 공기를 너무 정확하게 읽어버렸습니다. 둘이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물음에 민우는 죄인처럼 시선을 깔고 있었고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냥 별 얘기 아닌데. 그러나 태호는 민우와 제가 앉아있던 거리를 한번 훑어보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 질문은 어떤 꾸짖음보다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표정을 아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숨의 떨림까지 다 읽어내려는 듯이, 그리고 마침내 민우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민우야, 너 혹시 엄마한테 감정 있는 거야? 민우는 한참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상 밖의 말을 했습니다. 태호야, 난 어머님을 존경해. 그 말에 태호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려운 시간 혼자 버티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살아가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 아이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게 더 문제였지요. 태호는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존경! 그런 눈빛 아니잖아. 내가 모르겠어? 저는 태호의 말이 점점 격해지는 걸 느끼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태호야, 그만해. 민우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그 말은 태호를 더 자극했습니다. 엄마가 왜 민우를 감싸? 그 질문은 마치 한 줄기의 번개처럼 우리 셋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태호는 입술을 꽉 깨물고 말했습니다. 민우야, 나랑 얘기 좀 하자 밖에서. 민우는 태호의 표정을 읽고 저를 한번 바라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방 올게요, 어머님. 두 사람은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소파 팔걸이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숨길 수 없겠구나. 싱크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태호가 어떤 말을 할지, 민우가 어떤 대답을 할지,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두려워졌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까지 저는 그저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를 온몸으로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문 밖에서 들리던 두 사람의 말소리는 희미하고 흐릿했습니다. 무슨 말을 주고받고 있는지 들리지는 않았지만 태호의 음성에 실린 날 선 긴장감, 민우의 낮고 침착한 톤, 그 분위기만으로도 두 사람의 감정이 부딪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아오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둔 채 버텼던 제가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민우 같은 아이에게 이렇게 쉽게 흔들리게 된 걸까요? 내가 잘못한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무렵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태호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민우는 그 뒤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우는 멀찍이 서 있었고 저와 태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세워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 앉아. 태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감정이 복잡하면 차분해지는 아이였습니다. 그 차분함이 지금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태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민우랑 정말 아무 사이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느껴졌습니다. 태호야, 민우는 나한테 큰 위로가 됐어. 그 말에 태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위로? 그게 답니까? 엄마도 사람이고 외롭잖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호는 잠시 말문을 잃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그 질문은 마치 가슴 한가운데를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엄마 곁을 10년 동안 지켜드리려고 했는데 민우가 오니까
엄마는 저보다 그 애를 먼저 챙기네요. 태호의 말투는 비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처받은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건 변하지 않아.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약하게 밀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엄마랑 민우는 둘은 그냥 아니에요. 그 순간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호야, 내 말 다 맞아. 나도 알아. 내가 감히 어머님과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쉽게 이해될 일이 아니라는 거. 민우는 잠시 숨을 들이쉬고 아주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난 어머님을 가볍게 생각한 적 없어. 태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너는 내 친구였잖아.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내가 제일 힘들 거라는 것도 알아. 두 젊은 남자의 대화 속에서 저는 갑자기 너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두 사람 사이에 너무 큰 균열을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둘 다 미안해. 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민우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탓 아니에요. 태호도 말했습니다. 엄마 탓 아니에요. 다만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그 말은 태호가 이 상황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저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민우가 느리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잠시만 밖에서 기다릴게요. 어머님이 태호 씨랑 얘기하는 게 먼저니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정말 많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저와 태호만 남았습니다. 엄마, 응? 태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외롭다는 거 이제야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 말에 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엄마 민우랑의 일은 천천히 정리해요. 엄마 마음이 다치지 않게. 정리해야 한다는 말이 왜 이렇게 아프게 들리는 걸까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볼게.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민우를 다시 불렀습니다. 현관 앞에서 기다리던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는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민우는 제 표정을 읽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마음 존중할게요. 발걸음을 돌리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모양이든. 그리고 그는 아주 오래 바라보던 눈빛으로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마치 제 마음 한쪽이 조용하게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창밖 야경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서울처럼 우리 셋의 관계도 다시 자리 잡아야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끝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사람의 외로움은 누가 판단할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마음이 스며드는 건 늘 이유보다 순간이 먼저였다는 것도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내 마음의 모양을 다시 찾아보자. 창밖 빛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제 감정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처럼요. 혼자 살아온 세월 속에서 무너져버린 마음 한쪽을 누군가의 작은 온기로 다시 일으켜 세운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나 외로울 수 있지만 누구나 또다시 따뜻해질 수 있지요. 55세의 늦은 봄,
그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관계 안에서 그녀는 비로소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감정들, 그리고 가족 사이에서의 숨기고 싶은 마음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여러분만의 경험 혹은 조언이 있다면 부담 없이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채널의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줍니다.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